아, 진짜 씨발 중국인 새끼들. 그 욕설은 너의 머리와 마음을 거치지 않고 목구멍에 먼저 도달한 느낌이었다. 이곳 숙소의 양쪽 방에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투숙 중이었다. 오른쪽엔 여성 둘, 왼쪽엔 남녀 커플. 그들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말을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도 매우 큰 소리로. 너는 평소 중국인은 물론 그 어떤 국가나 민족 그리고 인종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느 국가의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이나 인종에 속한 특정 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집단을 싸잡아서 혐오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중국 범죄 조직이 벌인 행각으로 인해 너의 분노는 그 어떤 논리보다 먼저 너의 목구멍에 도달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아, 왜 이렇게 중국인이 많아? 씨발 짜증나게. 푸놈펜에 온 첫날, 너는 예약한 숙소의 현지인 호스트로부터 몹쓸 일을 당했다. 이에 대해선 보통 물가 영상에서 소개하곤 하지만 너는 지금 캄보디아의 물가 영상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 고민이 깊다. 아무튼 나름 긴 이야기를 다 건너뛰고 핵심만 말하자면 밤늦은 시간 급하게 다른 숙소를 구하는 걸 이 친구가 도와주었다. 스위스에서 온 마누. 우리는 꽤 말이 잘 통했다. 너는 말이 잘 통하는 서양 백인을 만나면 늘 다음의 질문을 꺼낸다. 백인들은 스스로 인종차별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마누에게 남성들은 스스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너는 글쓴이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집단 전체에 잠재적 가해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모순을 고백했다. 나는 서양 백인을 보면 긴장하게 된다고. 그가 인종차별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론 모든 서양 백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선 상대의 겉만 보고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해서 나는 모든 서양 백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자연스레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그 문장에 서려있는 감각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너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감각을 체화하고 있었다. 과거 네가 사귀었던 모든 여자친구들에게,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너는 늘 다음과 같은 당부를 했다.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모르는 남성과 마주치면 늘 긴장해야 한다는 당부. 너의 옛 여자친구들,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밤늦은 시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주치는 모든 남성들이 너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역시 특정한 상황에서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던 셈이다. 이 당시, 그러니까 최근 벌어진 범죄에 대해 전혀 몰랐을 이때도 너는 푸놈펜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다. 풍경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것과 더불어 유독 무례한 현지인들이 많은 느낌이었다. 진짜 푸놈펜 새끼들 이거 뭐지? 짜증과 분노로 시작해 거기에 공포와 불안이 더해지면서 그 모든 감정들이 곧바로 혐오로 이어지는 과정은 언뜻 보면 자연스럽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남성이 차별이나 폭력을 행사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것과 모든 남성은 폭력적 기질을 가진 쓰레기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너는 마누에게 서양 백인을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것과 서양 백인을 혐오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집단을 혐오하는 건 낙인을 찍으며 공격하는 행위이지만 어떤 집단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건 공포와 불안의 감각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행위이니까 말이다.
해서 너는 만우에게 어떤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집단의 일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만큼은 한 번쯤 성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거냐고 화를 내기 이전의 말이다. 그러한 태도는 서양인과 남성은 물론 현재 중국인과 캄보디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푸놈펜에도 삶이 있다고 외치는 현지인들이 있다. 너 역시 푸놈펜을 여행하며 평범하게 돌아가는 삶의 풍경을 목격하고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 따라서 그들의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그 말은 캄보디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자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죽였다. 그건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항변하기 전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캄보디아라는 국가를 잠재적 범죄 국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의 입장에 대해 먼저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하기 전에 해외에서 마주치는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의 입장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성찰과 반성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도 삶이 있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멈춰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에 성공한 뒤 대사관을 찾은 한국인 피해자에게 출근 시간 이후에 오라는 메시지를 남긴 대사관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 모든 대사관 직원에 대해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해외에 있는 모든 대사관의 직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해외에서 마주치는 중국인에게 짜증과 불안이 생기는 것 역시 현재로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인 전체를 혐오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혐오 자체가 옳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그러한 혐오는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사관 직원 전체에 대한 혐오, 중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는 잘못을 저지른 그 대사관 직원과 범죄를 저지른 그 중국인 범죄자들의 존재를 흐리게 만든다. 그들은 사람들이 혐오의 돌을 던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벽 뒤로 자신들의 몸을 숨길 것이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한국인들의 명복을 빌어본다. 그리고 해당 범죄에 가담한 모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너는 현재 태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 와 있다. 참으로 공교롭게도 현재 머물고 있는 숙소의 옆방에도 중국인들이 머물고 있다. 하루 종일 큰 소리로 떠드는 것까지는 방음 문제라고 치더라도 인간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숙소에서 문이 부서져라 쾅 하고 닫는 짓만은 하지 말자. 물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캄보디아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최소한의 상식과 매너는 좀 챙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세게 쾅 하고 문을 닫아줄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너는 이를 악물고 참아본다.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기는 싫으니까.